네, 작지만 강한 스몰캡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 GL 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대표님과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작지만 강력한 스몰캡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좀 가져온 네. 종목은요, 인크로스라는 종목이에요. 인크로스. 네. 인크로스라고 하면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이고 실적을 좀 돌아가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미디어랩의 경쟁력 강화,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랩이란 어떤 것이죠? 네, 미디어랩이라는 것 자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광고 대행사 하면 우리가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광고 대행사가 이제 광고를 제작하는 쪽이라면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쪽은 사실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각종 매체잖아요. 그 중간에서 광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 미디어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주 특성에 맞게끔 광고 지면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성과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이후에 효과적인 광고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을 통틀어서 미디어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주 특성에 맞춰서 좀 맞춤 전략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미디어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풀어 주실까요? 그렇죠. 네. 일단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쪽이거든요.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을 수행한 이후에 이게 과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이후에 그에 따른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쪽이 미디어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유튜브 이런 쪽에서 이제 각 매체를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한테 돈을 받기 전에 미리 광고비를 선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제 지급 보증 업무 자체를 같이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미디어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를 후불로 지급받는 과정 속에서 미수금과 대손 위험 이런 부분도 따른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항상 리스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인크로스의 경우에도 대손 상각비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실적에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랩이라는 이런 업종과 기업을 분석을 할 때는 꼭 이런 지급 보증 그리고 대손 충당금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기한 뭐 60일로 단축을 했다, 대기업 대행사 중심으로 재편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급기한이 원래는 지금 네. 대략 한 3달 이상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최근 2달로 이렇게 단축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떼어먹을 돈, 그러니까 떼인 돈 이런 부분을 제대로 네. 받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받을 돈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대행사 이런 쪽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후불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 중소형 대행사가 망하게 된다면 그리고 중소형 대행사 그 광고를 만들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서 또 이런 대손 위험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최근에 재편하는 이러한 모습이 인크로스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노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광고하면 OTT 콘텐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넷플릭스가 되겠죠.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판매하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죠. 네. 과거 넷플릭스는 나스미디어가 독점적으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었어요. 나스미디어 하면 KT의 이제 그 계열사인 미디어 랩사이죠. 근데 인크로스는 SKT 계열, 즉 SK그룹의 이런 광고 이런 미디어 랩사로서 기존에는 이제 OTT 외에 거의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와 계약을 통해서 글로벌 OTT 이쪽으로 지금 저변을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넷플릭스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디즈니라든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웨이브 등 관련된 이런 그 사업 그러니까 그 고객사 확대 이런 부분을 좀 네.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PPL 광고에서도 PPL 광고 중심으로 성과 리포팅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여타 광고 미디어 랩사 대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기존에는 이런
미디어 랩 특성상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오프라인 쪽으로도 이런 것들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확실하게 이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지금 넷플릭스에 광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모멘텀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 말고 향후 다른 OTT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취급과 추이까지 살펴볼까요? 네, 디지털 광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이런 자료 화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검색 광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있고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만 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첫 화면에 이런 광고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노출이 되는 광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검색 광고가 2022년부터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496억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쿠팡에서 물건을 산다 그랬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물건 샴푸를 사고 싶으면 샴푸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천, 광고 뭐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 자체가 검색 광고거든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수익성에 크게 일조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런 취급고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수익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크로스가 또 보니까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9년 연속 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광고랑 PPL 말씀해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커머스 이쪽도 주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양대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 랩사, 그러니까 광고단에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인크로스 사업 구조를 보시면 크게 광고와 커머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광고와 커머스, 그중에서 커머스가 뭘까? 네.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모기업이 SK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K스퀘어가 최대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모기업인 SK그룹의 이런 고객사 풀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SKT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티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딜이요, 네. 티딜이요. 문자로 이제 이런 할인 문자로 어떤 상품 자체를 할인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SK텔레콤의 고객 풀을 활용한 이런 커머스 사업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크로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커머스 사업은 우리가 TD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대행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작년의 수익성에서 좀 악재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용도로서 커머스를 이제 보수적으로 활용을 해왔었고 작년 2분기부터 이제 수익성 위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자체를 축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D의 이런 커머스 취급고 자체도 꾸준히 줄어드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기업인 SK 외에 논 캡티브 향으로 이런 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니즈가 인크로스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에 따른 성과 자체가 작년 11월경에 현대자동차 포인트몰 그러니까 현대샵 자체를 오픈을 하면서 외부 커머스 사업 자체를 꾸준히 확대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커머스몰을 운영하는 대행하는 사업 모델 자체를 구축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런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카드사 등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크로스를 바라보는 두 가지 굵직한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첫 번째는 광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커머스입니다. 커머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올해 이제 네. 매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미팅을 하면서 이제 올해의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네. 체크를 했었던 부분은 올해 매출 550억에 영업이익은 대략 18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광고 사업에서 거의 80억에서 100억 정도 벌어들이는 부분이고 커머스 쪽에서는 약 50억 그리고 PPL 그리고 신규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50억 그러니까 맥스로는 200억까지 보고 있고 그리고 최저치로 한 160억 정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간값인 180억 이 부분을 추정치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550억에 180억 꾸준히 따박따박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번에 뭐 이익에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부분 자체가 매출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500억 가까이 나와줬는데 네. 영업이익이 100억밖에 안 나왔어요. 어. 왜 그랬을까?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리스크 네네. 요인을 체크를 하면서 지급 보증 체크를 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대선 충당금이 대략 한 62억 정도로 일회성 비용 자체의 손실 자체가 워낙 컸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결국은 대선 충당이 중소형 대행사, 그러니까 중소형 광고 제작사들이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 광고사가 망해버렸어요. 아이고, 대행사가.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60억 이상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은 못 거죠. 받았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앞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재편하는 과정, 그리고 기존에 한 90일 이후에 돈을 받을 거를 60일로 단축하는 이런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편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실적이 기대되는 것 같은데 요즘 뭐 기업을 바라볼 때 실적도 실적이지만 주주 환원책,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체크하시잖아요. 인크로스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인크로스 주주 환원책 이게 관건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이번에 그 4월 17일경인가요? 이번 그 공시를 통해 가지고 배당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을 봤더니 3%가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배당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이 좋은 기업이고 꾸준히 돈을 따박따박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가치주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기업인데 그동안에 약점으로서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 거래량이었어요. 네. 워낙 또 이제 대주주 이런 그 비중 자체도 높고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약점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에 따른 시장의 니즈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 자체는 아직까지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SK 내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 자체의 역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향후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주가 업사이드가 아무래도 우리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주가의 시세 차익 측면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제가 네. 이것 때문에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최근에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봤더니 이 친구 시가총액이 대략 한 960억 정도이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600억이 넘어요. 610억이에요. 왜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을까? 네.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610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급 보증,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돈을 후불로 받기 이전에 매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급 보증 업무를 중심적으로 수행하는 게 미디어 랩사인데 그를 위한 그 금액이 200억에서 300억은 항상 깔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억 못 쓰지만 그를 제외하고도 대략 300억에서 400억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M&A 등 그 구체적으로 신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향후 돈을 400억까지는 돈을 쓸 수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이 하나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현금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적극적인 M&A를 통해서라든지 신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가 차트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뭐 거래량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그렇게 눈에 띄는 상승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네. 꾸준히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기업이고 네. 배당도 잘 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많고 이 현금을 활용해서 향후에 M&A 등 신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결국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져야겠죠. 주가 이런 부분이 과거 장기적으로 7,000원에서 8,000원 장기 박스권에서 오랜 기간 갇혀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경쟁사들의 이런 PER 추이를 보시면요. 에코마케팅이나 FSN 그리고 나스미디어, 뭐 플레이드 이러한 기업들의 평균적인 PER은 대략 10배에서 15배 추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 180억 그러니까 러프하게 순익 기준으로 150억만 잡더라도 지금 이런 것들이 현 시점 6배에서 7배 정도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가량 한 50%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만약에 한 10배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150억에 10배, 1,500억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1,000억 언더니까 현 시점에서 대략 한 50% 정도 업사이드 자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현 시점 주가가 7,500원이니까 여기서 50% 러프하게 감안해 놓고 본다면 한 11,000원 정도
정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네.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7,480원, 10,000원 언더에서는 분명히 싸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단위수가 바뀌는 한 10,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00원 단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창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